안녕하세요. 제주한라대학교 기린 교수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이렇게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국에 공부하러 입국을 한 이후에 가장 중요한 문제죠. 바로 어디에 살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이 한국의 주거 형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많은 대학교에서는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숙사는 대개 비용이 비싸지 않고 학교 캠퍼스에서 가깝기 때문에 공부에 전념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는 하는데, 화재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기숙사 내에서 취사가 금지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친구들과 같은 방을 써야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의 방문이 있을 때 같이 머물기가 어렵다는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캠퍼스 밖에서 살 곳을 마련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의 대학생들과 유학생들이 주로 거주하는 형태의 주거 종류를 소개하고요. 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챙겨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주거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초가집인데요. 절대로 요즘 한국에서 이런 집에 살아야 한다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모습이 바로 요즘에 이 서울을 비롯한 한국의 많은 도시의 모습이죠. 서울을 비롯해서 한국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굉장히 높은 고층 빌딩들이 많고, 주거 지역도 대부분의 건물들이 높이가 아주 높고 관련 인프라들이 아주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주거 지역을 선택할 때에는 학교와 가까운지, 집 근처의 교통 환경이 좋고 안전한지, 이러한 여러 정보들을 잘 살펴보고 신중하게 골라야 하는데요. 한국의 주요 도시들은 아주 극소수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교통과 안전한 환경 등에서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걱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곳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직접 방문을 해서 근처 환경이 어떤지 살펴보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이 살펴보는 정도인 게 많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곳은 오피스텔인데요. 사무실과 아파트의 복합 형태로 임대하는 곳이지만 학교 근처의 오피스텔은 주로 학생들이 주거 지역으로 임차해서 사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의 건물 1층은 이 레스토랑, 카페, 옷가게 이런 상점들이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위층에 사람들이 사는 그런 형태인 겁니다. 관리인이 상주를 하고 있고요. 공용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건물이 항상 깨끗하게 관리되고 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주차장 이용이 편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의 위치와 이 시설의 수준에 따라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생활이 아주 잘 보장되는 쾌적한 환경의 오피스텔도 있지만, 제 학생 중에 한 명은 같은 층에 사람들이 오가는 떠드는 소리가 집 안으로 들려와서 아주 시끄럽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선택할 때 방음이나 사생활 보호, 주변에 어떤 분들이 거주하는지 등을 이 건물의 관리인과 잘 대화해보고 여러분들도 꼼꼼히 체크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규모 아파트 정도의 대략 한 3층에서 5층 사이의 저층 건물로 많은 학생들이 거주하곤 하는 그런 형태의 주거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관리인은 따로 없고요. 평형도 크지 않아서 학생 2명에서 3명 정도가 주택 한 개를 빌려 방을 나눠 쓰는 형태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로 주차장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도심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는 집 앞 갓길에 주차해야 하는 경우도 많죠. 여기도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위치와 시설의 수준에 따라서 이 거주하는 어떤 환경의 분위기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렌트 계약을 맺기 전에 꼭 방문해서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한국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인 아파트입니다. 5층 이상의 높은 건물로 되어 있고요.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고, 대개의 경우 건물 여러 개가 한 개의 단지를 이루고 있어서 그 안에 많은 편의시설들과 공용 주차장, 놀이터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한국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입니다. 특히 새로 계획해서 지은 신도시의 경우에는 아파트가 대규모로 지어져 있어서 주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빌딩 숲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관리인들이 아파트 시설과 안전 유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때문에 살기 편하고 특히 가족과 같이 유학을 오는 경우라면 아파트를 구하는 것이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아이들에게도 안전하여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주거 형태에 이어 임대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주요 임대 종류에는 전세, 월세, 연세가 있습니다. 전세는 보통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건데요.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내고 계약 기간이 종료한 2년 뒤에 전세금 전액을 다시 돌려받는 형태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거나 광고를 보고 주인과 직접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집을 살펴보고 계약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계약금으로 먼저 전세 금액의 10%를 지불한 후에 나중에 이사를 실제 들어오는 날에 나머지 90%를 지불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계약을 하기로 하고 10%의 금액을 집주인에게 보낸 후에 이사를 들어오기 전에 마음이 바뀌어서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이미 지불한 10%는 되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전세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주택 임대차 보호라는 건데요. 전세 보증금이 대개 큰 금액인 경우가 많고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이라는 긴 기간이기 때문에 임대 기간 만료 전에 경매 등으로 주택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많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여 주택 임대차 보호를 설정하게 되면 내가 지불했던 전세금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는 장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 우리 제주 기린 채널 104번 영상에서 외국인 등록과 관련된 내용 같이 살펴보셨죠? 그때 체류지가 변경되게 되면 변경하여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체류지 관할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전입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반드시 하셔야 주택 임대차 보호 대상이 돼서 전세 보증금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체류지 변경에 따른 전입 신고를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월세 형태가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내고 다달이 약속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임대 방식입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에 전액 반환을 받게 되지만 다달이 냈던 사용료는 돌려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세가 있습니다. 사걸세라고도 부르는데요. 주로 1년 단위의 임대 계약 방식으로 보증금이 전혀 없이 계약 월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불하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할 때는 전기, 수도, 가스, 전화 요금 등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차에서 들어오는 세입자가 따로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짤 때 그 부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설치에 대한 것이 필요합니다. 전기의 경우 기본적으로 한국의 전기 콘덴서의 전압은 220볼트고요. 한국전력공사에 전화해서 사용을 신청하면 사용량에 따라서 누진 요금이 적용되어 납부를 안내받게 됩니다. 가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도시가스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각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에 전화를 해서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주 지역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주도 도시가스 회사에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사를 들어오는 날을 미리 알려주며 예약을 접수하면 해당 일에 가스회사 기술 담당자가 집으로 직접 방문해서 설치를 해주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간혹 LP가스를 사용하는 주택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처 가스회사에 LP가스 설치를 문의해야 합니다. 수도의 경우는 매월 집 앞에 검침기를 통해 사용량만큼 부과가 됩니다. 각 시도별로 상하수도가가 있어서
요금 문의와 고장 신고 등이 가능하고요. 공과금은 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거나 은행에 설치된 공과금 납부 기기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은행에 자동이체를 신청해서 통장에서 자동으로 해당 금액이 정해진 날에 납부되도록 할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자동이체라고 부르고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는 은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에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살 곳을 정해야 하는데요. 한국의 주거 형태와 임대 종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그 특징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에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유용한 정보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서 다른 정보들도 바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